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삶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삶에 대한 포기고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에 대한 포기예요.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단편적으로밖에 못 살 테니까. 예. 아니 뭐 아이한테 내가 부족하지만 아빠도 공부하면서 정말 뭐 잔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아빠가 잘 모르지만 야 나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디 지식만 전달이 되겠어요? 그 아이하고 모르는 거 끙끙거리고 야 너도 모르냐 아빠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자료 찾아가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밤에 푼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 뭐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어려서 못 푼다면요. 초등학교 것도 못 풀겠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같이 나누면서 그게 어디 지식만 나누는 것이겠냐 이거죠. 그걸 다 맡겨버리고 엄마나 아빠는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거냐. 그게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들하고 나눴던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술 먹고 들어오는 건 좋아 108배를 같이 하자. 그 지가 만취가 돼서 들어오는 날도 있고 제가 만취가 돼서 들어가는 날도 있는데 서로 깨우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실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친해졌어요. 아빠하고 격이 없어지면서 좀 아빠 좀 빨리 일어나. 술 냄새 나 죽겠네. 오늘 절해야지 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에 있어서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저는 그런 좀 소극적 측면의 저항,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삶을 풍요롭게 살아내는 어떤 한 시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이제 골프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계속 요즘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승부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1, 2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일긴 해가지고 싱글 언저리까지 뭐 갈 수는 있겠죠. 막 죽기 살기로 가정 포기 뭐 생업 포기 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훌쩍 해가지고 갈 수 있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금방. 이렇게 그 노력과 미친 짓을 멈추면 또 바로 금방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왔어는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짓이냐.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뭔가 이 골프의 어떤 예를 들어 보기 플레이어로서 레벨을 즐긴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즐기는 거. 내가 80대 골퍼로서 즐긴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즐기는 거. 그다음에 내가 싱글이 되고자 한다면 싱글의 라이프를 쭉 즐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한때 싱글이라고. 한싱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게 보기 플레이어든 80대든 70대 스코어를 치는 골퍼든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챘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평생을 걸고 할 일이다. 꾸준히.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여유가 되면 1시간씩 여유가 되는 골프를 쭉 즐기면서 가는 거고 내가 하다 보니까 뭐 2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고 경제적 뭐 혹은 뭘 여유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에 골프를 즐기는 거죠.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 보는 경치만 뭐 경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는 경치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보기 플레이다 뭐 80대다 70대다 그 이상의 뭐 뿅 떠 있는 경지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래 전집에서 보는 것도 괜찮죠. 여기서 보는 것도 괜찮죠. 뭐 계곡 입구에 원래 산은 보는 거지 올라가는 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산의 풍광, 계곡의 풍경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뷰는 다 있다.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뭐 선생님 한 2달 열심히 했는데 저 뭐 이렇게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이제 훈련소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해봐라 저렇게 해도 해봐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깝깝해요. 저는 속으로 깝깝해요. 야 저렇게 조급해가지고 이 골프가 될까. 그리고 그 2달 동안 한두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성취가 과연 그 사람의 성취일까. 저는 별로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봐온, 제가 20몇 년 동안 경험해온,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이 가리켜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골프의 경지를 볼 때 그게 무슨 뭐 한 6개월, 1년에 얻은 무엇이 그게 과연 그 사람의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장기적인 거다. 저 보세요. 지금 28년째 하고 있잖아요.
28년째. 그다음에 주변에 보세요. 뭐 보면 뭐 우리 카페에서도 보시면 뭐 굉장히 오래도록 필드마니아님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평생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도록 가야 한다면 제가 좀 보기에 생각이 달라야 한다. 골프만을 붙들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골프 속에 자꾸 빠져들면 골프도 첫 번째, 골프 속에 자꾸 매몰이 되면 골프도 잘 안 보인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보다 커야 독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누목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 독 바깥으로 나와서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멀리서도 보고 좀 이렇게 봐야 아 골프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꾸 그 속에서 스윙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오래 한다. 오래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즐기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낭비적이다. 이런 거죠. 한 번 라운드 하는데 약 20만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하루 종일이 들고요. 하루 종일 들고 20만 원이 드는 것을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오로지 골프 스코어 내가 좀 잘 쳐야지 저놈을 이겨야지 뭐 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을 하나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면서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레슨이 물론 필요하죠. 근데 레슨보다 더 급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고 뭐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뭐 보면 막 급한 환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뭐 죽진 않잖아요. 골프 안 맞는다고.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고 돈이 깨지고 뭐 좀 자존심이 구겨지고 뭐 이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더 급한 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의 골프적 병증을 치유해주는 것보다 제가 더 급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가 필요하더라. 위로. 우선 좀 달래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아, 내가 이 골프를 가리키는 동안 내가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편지를 하나씩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마음골프 학교라는 걸 차리면서. 그래서 한 3년을 썼죠, 제가. 월, 화, 수, 목, 금을 계속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특별히 한 일이 없으면 안 쉬고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50주 한 250편씩 3년 더 썼나 보다. 4년을 쓰니까 이게 1000편이 됐잖아요. 예, 제가 줄기차게 썼어요. 하여간 뭐 말이 되는 얘기든 안 되는 매일 썼어요. 매일.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 1000편 가지고 제가 책을 2권을 냈잖아요. 하나는 요중에 일부를 추려가지고 마음골프라는 책을 내고 또 한 번 더 추려가지고 골프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라고 하는 책을 냈잖아요. 책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글을 어디다 연재를 하면 막 하루에 5,000명씩 그걸 보고 그랬어요. 5,000명이 그걸 받아보고 그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뭐 누구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글솜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글 쓰는 일이 좀 자신이 붙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나름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훈련소도 오시고 제가 여러 가지 글씨를 끄적끄적 쓰잖아요. 요걸 하다 보니까 뭔가 글을 써주는 게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글씨, 붓글씨를. 그래서 이것도 1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글쓰기도 사실 10년 전에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길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10년, 골프를 한 20년 할 짓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20년 할 짓이다. 아니면 30년 할 짓이다. 여러분들 이걸 보는 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연배 위인 분도 있고 밑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이 일을 30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보는 뷰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걸 하면서도
이런 어떤 원을 세워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에이 10년 하면 어디다 조금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무엇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끄러워요. 글씨도 써놓고 보면 저걸 발로 썼나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좋다 그러고 선생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죠 제가. 왜냐면 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그걸 앞에다 놓고서 야 참 저 뜻이 좋다라고 느끼고 감사하고 한다 그러면 뭐 why not 얼마든지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평을 넓히는 일이 저는 첫 번째는 좀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긴 세월 동안에 이것만을 즐기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노력. 그래서 골프와 더불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못 이루었던 어떤 것들과 골프의 결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좀 풍성하게 만들고 또 더불어서 이때까지 내가 모든 걸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있었는데 뭔가 내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해봄으로 해서 좀 다르게 보이는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은 파문처럼 번져나갈 거다 이런 희망과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집은 뭐 제 나름대로 경험한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네. 네, 이번 화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화에서 또 좋은 말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